한 가지가 들어왔는데요. 우선 사연이 어떤 내용인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들과 아내가 있는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저에게 상처가 하나 있어서요. 그건 제 아내가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건 자체에 대해 힘든 것보다 아내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직접 듣게 되어 그게 더 힘들게 된 것 같습니다. 아내가 다른 사람과 포옹을 하는 생각이 불현듯 떠오를 때 그땐 너무 힘들더라고요. 지금 아내가 저에게 용서를 구하고 가족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였고 그 뒤로 지금 1년이 지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보다 안정이 많이 되었고 회사 생활과 일상생활을 하기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고민이 되는 것은 위에 말씀드렸던 과거의 기억이 떠올라 힘들게 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제 아내가 저에게 했던 말이 진짜인지 궁금하네요. 이번 사연은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은 얘기이지만 그래도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고민 신청을 보내주신 분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사연 읽고 나서 좀 어떤 생각을 드셨어요? 다들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만일에 여자친구가 바람을 폈다. 어떨 것 같으세요? 죽여버리고 싶죠. 누구를? 누굴 죽이고 싶을까요? 누구를? 여자친구를? 그 연놈들을. 연놈들. 생기면 진짜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되게 심각한 그쵸? 내용이기는 하고. 지금 얼굴까지 빨개지셨어 이제. 네. 상상만 해도. 상상만 해도. 그래서 지금 우리 철새님은 곧 내년에 결혼을 하실 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남일 같지는 않을 건데. 아니 그 정도로 좀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처음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 정신적인 정말 충격이 아 지금 철새님은 그 질문을 상상하기만 해도 막 말문이 막히고 얼굴까지 빨개지는데 네, 직접 그런 일을 겪으셨으면 정말 좀 저희가 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과정이 지금은 좀 괜찮. 근데 솔직히 그런 뭐 내 배우자나 애인의 그런 바람 아니면 불륜 뭐 외도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 구체적인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가 사건을 떠올릴만 하는 실체가 있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얼마나 힘들게 하고 사람을 괴롭히는지 그거는 뭐 말로 표현이 안 되겠죠. 그리고 이게 의식적으로 떠오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자동적으로 이 생각들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네. 사연 보내주신 네. 분의 정말 좀 구체적인 질문은 그거죠. 그러니까 옛날 그 아내분이 이제 다른 남자와 자는 과정을 듣게 됐는데 그쵸. 그 과정이 자꾸 머릿속에 떠오른다. 그쵸. 그럼 그걸 좀 어떻게 하면 좀 떨쳐낼 수 있겠나? 사실은 요게 좀 핵심이거든요. 맞아요. 다른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이겨내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우리가 여기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흔히 보이는 증상이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침투적으로 계속 그 생각이 내가 의식하지도 않았는데도 떠오르기 때문에 이거를 막기는 굉장히 어렵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를 덮을 수 있을 만큼의 내가 힘을 갖고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분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은 결단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단력? 선택. 만약에 내가 지금은 아내가 용서를 구하고 같이 이제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미 우리는 관계를 지속하겠다라고 선택을 한 거잖아요. 네. 그랬을 경우에 아무리 좀 힘든 생각이 자꾸 떠오른다 하더라도 저는 여기에서 이제 걱정이 되는 게 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계속 아내분한테 좀 짜증을 낸다든지 히스테리를 부린다든지 너 혹시 그때 정말 좋았던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이러면 관계가 더 악화되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좀 안고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덮어야죠. 덮을 힘이 있으면. 그러면
수풀님은 어떠세요? 수풀님은 저 이제 비슷한 경험 좀 있는데, 그러니까 뭐 비슷한 경험이라기보다는 경험은 좀 다른데 네. 이 남편분께서 좀 겪고 계시는 그런 경험을 좀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총각 시절에요. 그렇죠. 네, 총각 시절에 있었어요. 그쵸. 네. 정확하게 구분을 해주세요. 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이제 지금은 이제 제 아내인데 지금은 이제 제 아내와 이제 첫 키스를 했는데 이게 제가 첫 키스가 아니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우연치 않게. 아 지금 아내분이. 그쵸. 근데 이게 아주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좀 정말 비열한 생각인데 자기도 첫 키스가 아니면서 와이프가 첫 키스. 수풀님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나이 20 후반에 만났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나도 첫 키스가 아니면서 와이프가 첫 키스가 아니란 걸 알고 나니까 그게 좀 너무 되게 저도 이기적이네요? 마음에 좀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한동안은 계속 저를 좀 괴롭혔어요.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제가 그때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여기서도 계속 이제 과거에 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때 전에 힘들었던 건 뭐냐면 사실은 비교하는 게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나랑은 키스를 이렇게 했는데 과연 예전 남자친구들하고는 키스를 어떻게 했을까? 더 좋았을까? 그때가 더 좋았을까? 지금이 더 좋았을까? 내가 더 좋게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해야 될까? 이거 고민들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남편분께서도 사실 힘든 이유가 그 생각이 계속 떠오르는 거 플러스 사실은 그 떠오르는 생각에 대한 자꾸 자신과 그 다른 남자들에 대한 좀 비교가 계속 좀 깔려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글쎄 뭐 정말 좋은 방법은 딱 지금 당장부터 비교를 하지 마세요 라고 해서 사실은 비교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면 그쵸. 조금 이제 해결이 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사실은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뭐 남편분이 덮고 가자고 얘기를 해서 뭐 두 분께서는 그러면 절대 얘기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관계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부분에서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건 아내가 좀 떠안아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비교되는 마음을 솔직하게 아내분하고 남편분이 믿어질 때까지 사실은 좀 나눠야 하는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왜냐면 이미 얘기를 들었으니까 얘기를 듣지 않은 상태라면은 사실 서로를 위해서 묻지 않고 대답해주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근데 그렇지 않고 이미 남편분께서는 그 얘기를 들었고 거기에 관해서 굉장히 그런 생각들을 계속 반복하고 계시니까 차라리 정말 어떤 부분이 비교가 되는지 남편분도 좀 솔직하게 고민을 해보시고 저도 근데 이 부분에 동의를 하는데 근데 이거를 할 수 있으려면은 아까 강물님이 말했던 것처럼 마음의 힘이 어느 정도 있는 분이어야지 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저는 여자 입장인 거잖아요. 여자 입장에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외도를 한 여자라고 아내라고 여기자라고 했을 때 아내라고 했을 때 남편이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물론 내가 잘못한 것도 있고 내가 실수한 것도 있기는 하지만 남편이 그거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끊임없이 확인하고 추궁하고 묻게 된다면 지금 그 남편분이 정말 너와 잘 지내보고 내가 속상한 거, 의심되는 거, 불편한 거를 이야기를 들어서 그걸 해소시키겠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이게 나중에 감정적으로 너 진짜 맞아? 아니야? 이렇게 했었어? 저렇게 했었어? 해서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오히려 더 감정적인 싸움이나 아니면은 정서적인 불편감을 더 크게 일으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서 더 힘들어질 수도 있긴 하거든요. 어느 정도 남편의 고통을 아내가 공유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남편이 덮는다고 덮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아내와 남편이 같이 떠나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아내가 지금 얘기하신 대로라면 아내가 별로 그렇게
자기 반성적인 태도를 갖고 있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까지 죽을 죄를 졌나? 내가 용서를 구하고 같이 살자고 얘기는 했지만 그래 그렇게 오케이 했으면은 그걸 거기서 그만둬야지. 그걸 계속적으로 질문하고 확인하고 의심하고 이런다면 이 아내가 과연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행복한 가정을 이뤄갈 수 있냐는 게 저는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의심에 초점을 두면 안 돼요. 아니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게 계속 뭐 물론 스플님이나 두 남자분께서 얘기하신 게 비교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좋았어? 내가 더 좋아?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특히 남자인 경우에는 여자한테 성적으로 만족을 시켜주느냐 아니냐가 자기의 능력과 이게 비교가 되는 게 능력과 맞닿는 부분인 거죠. 상관이 매우 높잖아.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이 그렇다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끊임없이 많이 힘들겠어요. 이거를 뭐 우리 둘만의 성적인 이게 잠자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계속 투명의 제3자를 자꾸 들이는 거거든요. 비교를 하고 내가 더 좋았어. 이건 괜찮아. 이건 괜찮아. 우리 둘만의 만족감을 위해서 이야기 나누고 의논하는 거는 좋지만 계속 의심되는 부분을 물어보고 비교를 하면서 물어보고 이러면 나는 여자로서 더 이상 잠자리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계속 그 남자들이 따라다니고 나의 그런 치부들이 드러나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완되는 성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얘기를 남편분과 사실은 계속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그렇죠. 거기서 중요한 게 제3자를 끌어들이지 말고 우리 둘만의 성적인 만족감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야기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근데 이제 이거는 둘만의 그런 성관계인 건데 이 남자분께서 궁금해 하신 건 자꾸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걸 어떻게 하냐는 거였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어서 저는 혼자 좀 덮고 가야 된다, 안고 가야 된다 라는 의견이 조금 더 있었고 수풀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다른 제3자의 남자하고 비교됐던 부분에 대해서 걱정되는 게 있으면 성적으로 좀 이렇게 자신 없거나 좀 부족한 면이 있다라고 스스로가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내하고 계속 관계를 하면서 확인을 해봐라 이런 얘기셨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뭐 어떻게 철새님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저는 근데 이게 말을 저는 못 하겠는 게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다 이제 강물님도 그렇고 이제 스플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것들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 제가 왜 한계가 있는 거냐 하면은 그러니까 30대 중반이고 애들을 키워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엄청난 그 회사 일도 해야 되고 가사 일도 있을 거고 그럼 이 엄청 혼란스러운 상태에서도 내 마음도 단단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건 너무 진짜 가혹한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남편분이 가정을 지키길 원치 않으신다면 해법은 전혀 달라지죠. 그렇죠. 그래서 수풀님이 찰스님이 어떤 얘기가 하고 싶어졌는지 조금 더 듣고 싶어요. 정말 그래서 그런 생각이 그 많이 저는 그걸 충분히 가혹하다는 건 아는데 좀 정신을 좀 바짝 차리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그래서 남편분이 그러니까 뭐든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내가 뭔가 좀 주체적으로 힘을 가져야 되는데 근데 이거 너무 지금 상황이 끌려가는 입장인 것 같아요. 사연만을 봤을 때 그러니까 애들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이혼했을 때 그런 와이프와의 관계 뭐 이런 것들 너무 많은 걸 생각해야 되니까 물론 바쁘고 힘든 건 알지만 좀 자기가 힘을 키우려면은 그래서 뭐 이렇게 사연도 보내셨겠죠? 그러면은 좀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적극적으로 그냥 이 지금의 상황만 넘기려 하지 마시고 좀 구체적으로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겠다. 그쵸. 혼자 떠안고 가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이 많이 있으니까 좀 같이 함께 짊어지고 갈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잘 들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사연도 사연이만큼 해서 배우자나 연인의
이렇게 외도를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그걸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좀 궁금해지는 게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외도를 하는 사람들, 우리가 드라마에도 불륜 커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막장 드라마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외도를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마음에서 그렇게 자기의 연인이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에 대해서 마음을 쓰게 되는지. 이게 결혼하기 전도 포함인가요? 아니면 결혼한 후에 외도를 얘기하는 건가요? 연인 좀 다를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요? 둘 다 포함해서 둘다 얘기해 포함? 주세요. 예, 예. 마음 상태가 좀 다르지 않을까요? 어떻게 수프님은 어떻게 다르셨나요? 얘기 좀 들어보죠. 어떻게 달라요? 저는 이제 뭐 결혼 전은 모르겠고 결혼 후에는 한번 두둥. 결혼을 하자마자 든 생각이 바람 한 번 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왜냐면 바람이란 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경제적이에요. 뭐냐면 결혼을 해서 이제 같이 살기로 약속을 하고 이제 같이 지낼 수 있어서 좋은 면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는 정말 이제 고행의 시작인 거예요. 그쵸. 하기 싫은 일들을 하기 시작해야 돼요. 결혼을 하게 되면. 아까 철수님도 얘기했죠. 전 집에서 분리수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총각 시절이요. 설거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아들을 키웠으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아들을 키우면 안 되는데 그렇게 키우셨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집안일을 같이 한다는 게요. 그렇죠. 그래서 연애질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요. 근데 바람을 피잖아요. 네. 연애질만 할 수 있어. 힘든 걸 책임 안 져도 되니까요. 그렇죠. 힘든 일은 서로 하지 않아도 되고, 그쵸. 정말 실컷 좋을 때 만나서, 그쵸. 좋은 대화하고, 차 마시고, 설거지는 각자 집에 가서 부모님들이 하시는 커피집에서 해주고, 설거지는 커피집에서 해주고, 식당에서 해주고. 그쵸. 우리는 이제 각자 좋은 얘기만 하고, 좋은 잠자리 가지고, 맞아요. 이럴 수 있으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경제적이다. 그쵸. 이런 좀 생각이 들죠. 좋은 것만 취할 수가 있으니까. 맞아요. 그런 걸 얘기를 하면 생각나는 게 이제 그런 거죠. 유부남을 만나는 그쵸.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가씨들? 네. 결혼 안 한 여성들이 결혼한 남자를 만나는 거. 그런 것도 대부분 내가 관계에 책임을 안 져도 되니까 그냥 이미 나 즐길 거 즐기고 취할 건 취하고 이런 관계를 맺는 패턴들 근데 이제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이게 그래요. 저는 외도를 하는 사람, 저는 어쩔 때 저런 마음이 드냐면 비교하게 될 때.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랑 그래서 지금까지 시집을 못 가셨다는 얘기가 있던데. 계속 계속 비교를 하다 보니까 어이구 제가 그렇게 비교할 수 계속 있는 괜찮은 남자는 없어지고 그렇게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네. 진짜 행복할 건데요. 그러다가 카드가 막판이었네. 근데 그 카드가 막판인지 모르고 네, 놓쳐버렸네요. 마파 카드를 놓쳐버리신 거예요. 예. 평상시에 비교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네, 그렇죠. 너와 나도 비교를 하지만 사람들 간에도 비교도 하고 쟤는 어떻고 이런 비교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지금 자기가 만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만족을 못할 수도 있어요. 이보다 더 나은 사람이 나타나면 금방 갈아탈 거고 얼마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게 하는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좀 우유부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 그쵸. 뭐 자기 스스로는 원치 않아서 그랬다는 그쵸.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뭐 그 사람들 입장에서 서자면 원치 않게 외도를 좀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 관계는 끊지는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새로운 좋은 관계를 만나면 이제 그 시기가 좀 겹치거나 그쵸. 이런 경우들이 맞아요. 좀 있기는 하죠. 그 유유부단한 모습이 예. 상대방한테는 좀 매력적이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이렇게 맹하니 이렇게 뭔가 보이면은 네. 이렇게 이끌고 싶죠. 그런 매력이 없으셔서 저요? 쓸데없이 똑똑해. 똑똑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지혜로운 여자로 거듭날게요. 그래요. 혼자. 봐봐. 근데 우리가 진짜 생각을 해봐. 응? 왜 덥고- 반말을 해 갑자기? 생각을 해보세요. 네. 덮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연인이나 배우자의 외도를 각자가 생각을 해봤을 때 가능할까요? 저는 가족이 있다면 가능한데, 가족이라는 게 어느 자식? 그쵸. 아이들요? 자식이 있다면 뭐
가능하긴 한데 남편분이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내분한테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얼마나 좀 의존하고 있는지도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경제력. 네, 그렇죠. 그래서 남편분이 아내한테 뭐 심리적인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쵸.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사실은 좀 뭐 어느 정도나 아내분한테 좀 의지를 하고 있을지 이 부분도 앞으로 이제 남편분이 아내분하고 관계에서 좀 해결해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두 분한테 물어봤던 게 너네들이라면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스풀님은 자식이 있을 경우에는 고한다. 그냥 같이 간다. 라고 얘기했고. 그러면 저는 뭐 솔직하게는 제 와이프가 만일에 바람을 핀다. 실수로 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할 경우에 잠깐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아, 네. 이제 볼 수도 있으니까. 생각하고 얘기하세요. 네. 너무 일에 이렇게 목숨 걸어서. 저는 일단 뭐 가족들을 생각을 그러니까 사실은 결혼이란 게 뭐 애정으로만 이루어진 건 아니니까. 그렇죠? 애정 말고도 뭐 여러 가지 공유하고 의지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나뉠 수가 있으니까 저울질을 한번 이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냉정하게. 그렇죠. 냉정하게 경제적으로나 앞으로 아이들을 키운다면 누가 키우게 되고 그리고 내가 뭐 앞으로 아이들을 혼자 내가 키웠을 때 내가 어느 정도나 경제적으로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지 또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정말 말 그대로 이 바람을 핀 아내를 내가 심리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유지해 가면서 결혼 관계를 유지할지 그렇지 않을지 그냥 말 그대로 쇼윈도 부부 할지 여기서 좀 갈림길은 있을 것 같아요. 네. 유지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러니까 저는 결혼 생활은 꼭 애정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해요. 물론 그러면 더 행복할 수 있긴 하겠지만 뭐 고려해봐야 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중에 이제 저울질을 좀 해보게 될 것 같아요. 좀 저는 아이들도 좀 많이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그쵸. 아이들이 과연 뭐 이런 부부 사이의 관계를 얼마나 알고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할지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좀 고민이 되긴 해요. 그래서 좀 저랑 맥락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을 좀 그냥 이렇게 넘기려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걸 고려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거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은 두 분의 얘기를 들었을 때는 선택은 일단 둘 중에 하나 어느 게 더 서로에게 이득이 될지를 고려해보자는 거네요. 그리고 선택을 하고 나서는 내가 이거를 어떻게 끌고 나갈지 정말 이전과 같이 가족처럼 지낼 건지 아니면은 조금 더 사업 파트너인 그런 식으로 관계를 맺을지 그래요. 두 분 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시긴 하네요. 이미 뭐 결혼을 하신 분이고 결혼을 하신 분이니까 저는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뭐 아이들도 있고 뭐 물론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내가 감당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글쎄 감당이 될까요?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뭐. 아니 뭐 그거야 저희가 여기서 뭐 어떻게 그쵸. 뭐 공감을 해줄 가늠할 수도 수도 없고 네, 가늠하기도 어려우니까 저희가 사실 뭐 이런저런 방법들을 떠든 건데. 그쵸. 네. 어찌 보면 뭐 저희보다 연세가 있으시거나 연륜이 있으신 분들이 보시기에는 되게 어줍지 않고 되게 이렇게 뭐 아이들이 하는 얘기라고 들릴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일단 저희들 나이에서 저희들 수준에서는 근데 30대 중반이면 제가 사연 보내주신 분하고 비슷한 나이가 같죠? 그쵸. 그래서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려드리는 것 뿐이네요. 그쵸. 우리가 뭔가. 뭐 제 친구들도 많이 바람피는 애들 많이 있으니까. 그래요. 친구들 팔아먹는 거 아니 제가 네. 불륜의 심리학을 책 봤는데 예. 세계는 불륜의 왕국이에요. 아 그럼요. 그쵸. 저희가. 남자 10명이 모이면 예. 5명은 불륜하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5명? 되게 제 친구. 그래서 우리 철새님이 이번에 그 책을 읽으면서 사회를 알았다고 이 속세에 대해서 너무 알아보려셔가지고 충격을 받으셨죠. 되게 순수하신 분인데
그래요. 네. 저희가 뭐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사연을 받고 나서 뭐 많은 생각을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기는 했었지만 갑자기 뭐 반성을 하세요. 열심히 답을 주시고. 그쵸, 하기는 했지만 저희가 도움이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저희 생각을 얘기를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같이 공유해 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거고 하니까 만약에 다른 생각이 있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같이 나눴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희가 이렇게 용기를 내서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시 상담소에 여러 가지 고민들 많이 보내주세요. 그래서 뭐 모든 사연들을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저희가 생각하고 경험했던 것들 같이 얘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면 좋겠다. 그리고 만약에 뭐 불만이신 거, 다른 생각이 있으신 것들도 있으면 그것도 언제든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수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서 좀 마치려고 하는데 두 분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신가요? 집에 계신 미래의 아내와 계신 아내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라도. 파이팅 하자. 제 와이프한테 예. 이게 그냥 하다 보니까 그냥 이런저런 그냥 갑자기 하게 된 거지. 지금 네. 난 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지가 있으셨네. 되게 뭐 잃을 거 없는 사람처럼 얘기를 하시죠. 아 우리 또 저희가 또 얘기는 얼마든지 할 예, 수 그쵸, 있으니까. 그쵸, 꼭 그쵸. 제가 꼭 그렇다는 거는 아니고. 그쵸. 네. 그쵸. 네. 우리가 뭐 그런 얘기를 했나요? 뭐 이렇게 찔르는 얘기를 했나? 조심해야 되는? 아니 뭐 모르겠네. 항상 조심해야죠. 예, 그쵸.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연 보내주신 분 감사하고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그럼 마지막 인사할까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